여러분,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하면서 댓글들을 쭉 읽어봤는데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줄 알았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쓰셨더군요. 은행 시스템이 범죄자 편이다. 신고하면 무조건 계좌 동결하는 게 말이 되냐? 개 같은 법 빨리 고쳐라. 또 다른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듣고 보니 세상 참 더럽다. 선량한 사람들만 범죄 피해자가 되게 만들어놨네. 정말 욕 나온다. 국회의원들 제발 밥값 좀 해라. 여러분, 지금 이 댓글들이 남의 일 같으십니까? 아니요. 오늘 당장 저와 여러분에게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아니, 이미 수많은 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은행 창구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분노하는 걸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여러분 통장에 뜬금없이 15만 원이 입금됩니다. 보낸 사람 이름을 보니 낯선 이름입니다. 어라? 이게 누구지? 잘못 보냈나? 하고 있는데 잠시 후 전화가 옵니다. 아이고 사장님, 제가 계좌번호를 착각해서 돈을 잘못 보냈습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좀 돌려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0이면 100 다 돌려주실 겁니다. 남의 돈 떼먹을 생각 없으니까요. 오히려 실수한 사람 안심시키면서 아이고 그럴 수 있죠. 바로 보내드릴게요. 하고 친절하게 송금 버튼을 누르실 겁니다. 그게 사람 된 도리니까요. 그런데 그 선의가, 그 착한 마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방아쇠가 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돈을 돌려주고 난 바로 다음 날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카드를 내미는데 결제가 안 됩니다. 어라? 잔고가 있는데 왜 이러지? 하고 다른 카드를 꺼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고 뒤에 줄 서 있는 사람들 눈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급하게 은행에 전화를 겁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이 가관입니다. 고객님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 계좌로 신고되어서 지급 정지되었습니다. 네,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사기를 쳤다고요? 너무 황당해서 따지지만 은행 직원은 기계처럼 말합니다. 저희는 모릅니다. 피해 신고가 들어와서 법대로 동결했습니다. 풀고 싶으면 신고자랑 합의해 오세요. 이게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입니까? 알고 보니 어제 15만 원을 잘못 보냈다던 그 사람이 여러분을 보이스피싱범으로 신고한 겁니다. 15만 원 때문에 내 통장에 들어있는 노후자금 5천만 원, 1억 원이 몽땅 묶여버린 겁니다. 당장 공과금도 못 내고 카드값도 못 내고 생활비 한 푼 못 쓰는 신세가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요즘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고 있는 신종사기, 일명 통장 묶기입니다. 사기꾼들이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법이라는 법을 역이용해서 선량한 사람들의 통장을 인질로 잡고 돈을 뜯어내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보이스피싱 잡으라고 만든 법이 오히려 사기꾼들의 무기가 되어서 우리 같은 서민들의 목을 겨누고 있습니다. 더 화가 나는 건 은행과 정부의 태도입니다. 제가 아까 읽어드린 댓글처럼 국민들은 억울해서 미치겠는데 은행은 나 몰라라 하고 국회는 법을 고칠 생각도 안 합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편하거든요. 그냥 신고 들어오면 앞뒤 안 가리고 계좌 묶어버리면 자기들은 책임질 일이 없으니까요. 그 과정에서 고객이 겪을 고통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은행 직원은 억울해하는 고객한테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냥 그 사람이 달라는 대로 돈 주고 합의하세요. 그게 제일 빠릅니다.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사기꾼한테 돈을 주라고요? 은행이 고객을 보호해주지는 못할 망정 사기꾼이랑 타협하라고 등을 떠밀고 있습니다. 이게 2026년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의 민낯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특히 식당이나 가게 하시는 자영업자분들, 가게 벽에 계좌번호 붙여놓으셨죠? 중고거래 하시는 분들,
계좌번호 문자로 주고받으시죠. 심지어 저 같은 유튜버들도 후원 계좌 열어놓습니다. 이 계좌번호가 사기꾼들에게는 먹잇감입니다. 그들은 인터넷에 떠도는 계좌번호 아무거나 수집해서 무차별적으로 10만 원, 20만 원은 입금합니다. 그리고 신고해버립니다.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걸려들면 땡큐고 아니면 말고식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수법을 모르고 덜컥 돈을 돌려줬다가는 정말 큰일 납니다. 단순히 계좌만 묶이는 게 아닙니다.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서가 날아옵니다. 죄명이 뭔지 아십니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 방조, 졸지에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하는 겁니다. 나는 착한 일 했을 뿐인데 사기꾼의 자금 세탁을 도와준 공범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정말 중요합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지키고 억울하게 범죄자가 되는 것을 막는 생존 매뉴얼입니다. 오늘 시니어 연구소에서는 이 악질적인 통장 묶기 사기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치고 은행과 사기꾼들이 파놓은 함정에서 빠져나오는 법을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은행 직원도 안 알려주는 대처법, 경찰도 헷갈려하는 법적 절차, 강도훈이 속 시원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내 돈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아무도 믿지 마십시오. 오직 아는 것만이 힘입니다. 지금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따라오십시오. 여러분의 통장을 노리는 검은 손길을 제가 쳐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놈들은 왜 생판 모르는 남의 통장에 돈을 집어넣는 걸까요? 그냥 심심해서 장난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건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각본입니다. 여러분이 이 15만 원 혹은 100만 원이라는 돈의 정체를 아는 순간 소름이 돋으실 겁니다. 이 돈은 사기꾼의 지갑에서 나온 돈이 아닙니다. 어디선가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또 다른 피해자의 돈입니다. 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여러분이 덫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등장인물 3명이 있습니다. 사기꾼, 그리고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 할머니,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통장을 빌려준 여러분입니다. 사기꾼 놈들은 먼저 피해자 할머니에게 전화를 겁니다. 검찰청입니다. 당신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안전한 계좌로 돈을 보내세요. 할머니는 겁에 질려서 시키는 대로 돈을 보냅니다. 그런데 사기꾼은 자기 통장으로 돈을 받지 않습니다. 자기 통장으로 받으면 경찰한테 바로 잡히니까요. 그래서 중간에 총알바지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사기꾼은 할머니에게 여러분의 계좌번호를 불러줍니다. 할머니는 그것도 모르고 여러분의 통장으로 100만 원을 보냅니다. 자, 이때 여러분의 통장에는 띵동 하고 100만 원이 찍힙니다. 여러분은 깜짝 놀라겠죠? 어라? 이게 무슨 돈이지? 그때 사기꾼이 여러분에게 전화를 겁니다. 혹은 문자를 보냅니다. 아이고 사장님, 제가 계좌번호를 잘못 눌러서 돈을 잘못 보냈습니다. 제발 돌려주세요. 제 아내 병원비입니다. 여러분은 그 돈이 불쌍한 할머니 돈인 줄 꿈에도 모르고 그냥 실수한 사람의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기꾼이 불러주는 계좌로 그 돈을 다시 쏘아줍니다. 자, 이 순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할머니의 피해금을 받아서 사기꾼에게 안전하게 전달해준 자금 세탁책이 된 겁니다. 사기꾼은 돈만 챙겨서 유유히 사라집니다. 자기 흔적은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돈을 잃어버린 할머니가 뒤늦게 사기당한 걸 깨닫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경찰관님, 제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제 돈 찾아주세요. 경찰이 계좌 추적을 시작합니다. 할머니 돈이 어디로 갔나 봤더니 누구 통장으로 들어갔습니까? 바로 여러분 통장입니다. 경찰과 은행 전산망에는 여러분이 돈을 받은 범인으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사기꾼은 이미 도망갔고 덩그러니 남은 건 여러분의 계좌뿐입니다.
그래서 은행은 신고가 들어오자마자 여러분의 계좌를 동결시키는 겁니다. 법적으로 여러분은 지금 보이스피싱 범죄의 유력한 용의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제3자 사기, 일명 통장 묻기의 기본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선의로 돈을 돌려준 그 행동이 법적으로는 훔친 돈을 세탁해서 범인에게 전달해준 꼴이 된 겁니다. 정말 억울해서 미친 노릇이지만 서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이 수법이 더 악랄하게 진화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건 그나마 진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요즘 기승을 부리는 진짜 악질적인 놈들은 아예 피해자도 없이 자기들이 자작극을 벌입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통장 협박이라고 부릅니다. 놈들은 인터넷을 뒤집니다. 식당 사장님들이 블로그에 올려놓은 계좌번호, 쇼핑몰 하단에 적힌 무통장 입금 계좌, 후원받는다고 올려놓은 계좌, 이런 공개된 계좌번호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그 계좌에 10만 원, 5만 원, 심지어 만 원을 입금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직접 은행에 전화를 겁니다. 여보세요, 거기 은행이죠? 제가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저 계좌로 돈을 보냈습니다. 저 계좌 빨리 정지시켜 주세요. 은행은 어떻게 할까요? 확인해 볼까요? 아닙니다. 대한민국 법이 참 웃깁니다.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이라는 법 때문에 보이스피싱 신고가 들어오면 은행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지급 정지부터 시켜야 합니다. 사실관계 확인은 나중 일입니다. 일단 묵는 게 우선입니다. 사기꾼들은 이 법의 맹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0원 한 장 보내놓고 여러분의 수억 원 들어있는 통장을 인질로 잡는 겁니다. 통장이 묶이면 사장님들은 난리가 나겠죠. 거래처에 돈도 줘야 하고 직원 월급도 줘야 하는데 돈이 안 빠져나가니까요. 은행에 전화하고 경찰서 가고 발을 동동 구릅니다. 그때 놈들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사장님 통장 묶여서 많이 불편하시죠? 제가 신고 취하해 드릴 테니까 합의금으로 200만 원만 보내세요. 그러면 바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완전히 날강도 드립니다. 내 통장을 인질 삼아 몸값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통장 협박입니다. 많은 분이 여기서 무너집니다. 당장 급하니까, 가게 망할 것 같으니까, 에이, 똥 밟았다 생각하자 하고 200만 원을 보내줍니다. 그러면 끝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 번 돈을 준 호구라는 게 확인되면 놈들은 다른 핑계를 대서 또 돈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정보가 다른 사기꾼들에게 공유되어서 또 다른 놈이 또 10,000원을 보내고 또 협박을 합니다. 지옥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열심히 장사하고 성실하게 산 죄밖에 없는데 왜 내 전 재산이 묶이고 범죄자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이건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범죄자는 법의 허점을 이용해 날아다니는데 은행과 국회는 뒷북만 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힘없는 우리 시니어들이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은퇴자금을 은행에 넣어두신 분들, 이자 몇 푼 더 받겠다고 파킹 통장에 큰 돈 넣어두신 분들, 만약 그 통장에 사기꾼이 5만 원 입금하고 신고해버리면 그 노후 자금은 최소 3개월 동안 땡전 한 푼 못 꺼냅니다. 3개월이면 사람 피를 말려 죽이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당장 생활비가 없어서 자식들한테 손 벌려야 하는 처참한 상황이 오는 겁니다. 이놈들의 타깃은 명확합니다. 계좌 번호가 노출된 사람, 그리고 뭔가 어수룩해 보이는 사람, 그리고
돈이 급해 보이는 사람입니다. 사기꾼들은 여러분의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병원비를 써야 하든 손주들 용돈을 줘야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자기들 돈벌이 수단일 뿐입니다. 자, 이제 놈들의 더러운 수법을 아셨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자금 세탁책으로 쓰거나 통장을 인질로 잡아 협박하기 위해 돈을 보냅니다. 절대 실수로 보낸 게 아닙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모르는 돈이 들어왔다면 100% 함정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돈이 들어왔다면, 은행에서 전화가 왔다면, 당황해서 놈들이 시키는 대로 합의금을 주거나 돈을 돌려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는 순간 여러분은 놈들의 공범이 되거나 영원한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은행이 여러분에게 어떤 거짓말을 하는지, 그리고 왜 은행 직원의 말을 들으면 망하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폭로하겠습니다. 은행은 절대 여러분의 편이 아닙니다. 그 냉혹한 현실을 알아야 싸울 수 있습니다. 절대 채널 돌리지 마십시오. 지금부터가 진짜 싸움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억울한 마음에 당장 주거래 은행으로 달려가실 겁니다. 내가 이 은행을 30년을 썼는데, 내 등급이 VIP인데, 내 통장에 지금 잔고가 얼마가 있는데 설마 나를 범죄자 취급하겠어? 지점장 나오라고 해서 따지면 바로 풀어주겠지? 이런 일말의 기대를 안고 은행 문을 박차고 들어가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기대는 은행 번호표를 뽑는 순간 산산조각이 납니다. 이 현실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창구에 앉아서 신분증을 내미는 순간 여러분의 신분은 30년 단골 고객이 아닙니다. 그저 금융질서를 어지럽힌 보이스피싱 용의자일 뿐입니다. 직원이 전산망에 여러분의 주민등록번호를 치는 순간 모니터에는 시뻘건 글씨로 사고 신고 계좌라는 경고창이 뜹니다. 그때부터 직원의 눈빛이 바뀝니다. 방금 전까지 보여줬던 친절한 영업용 미소는 싹 사라지고 아주 사무적이고 차가운 표정으로 여러분을 대할 겁니다. 고객님, 지금 경찰청과 금융감독원 전산에 전기통신 금융사기 이용 계좌로 등록되셨습니다.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게 은행의 첫 번째 대답입니다. 여러분은 펄쩍 뛰시겠죠. 무슨 소리냐? 나는 모르는 돈이 들어와서 돌려준 것뿐이다. 내가 사기꾼처럼 보이냐? CCTV 돌려봐라. 지금 당장 직원 월급 줘야 하는데 니들이 책임질 거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읍소를 해도 직원은 앵무새처럼 똑같은 말만 반복합니다. 규정상 어쩔 수 없습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금융감독원 지침이라서 지점장 할아버지가 와도 돈 못 꺼내드립니다. 여러분, 도대체 은행은 왜 이렇게 매정할까요? 은행 직원이 원래 싸가지가 없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은행은 철저하게 자기들의 이익과 안위를 챙기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은행 입장에서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억울해 보인다고 해서 직원이 임의로 계좌를 풀어줬다고 칩시다. 그런데 만에 하나, 정말 만에 하나 여러분 통장이 진짜 범죄에 연루된 통장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책임은 고스란히 은행이 져야 합니다. 금융감독원한테 불려가서 감사를 받고 은행 등급이 깎이고 과태료를 물고 난리가 납니다. 담당 직원은 징계를 받거나 잘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의 계좌를 계속 묶어두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은 손해볼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굶어 죽든 사업이 망하든 카드가 정지되든 그건 은행 알 바가 아닙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그냥 매뉴얼대로 꽉 잠그는 게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선택인 겁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의 비정한 민낯입니다. 여러분의 사정 따위는 시스템 앞에서 먼지보다 가벼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이 하도 억울해하고 창구에서 떠나지를 않으니까 직원이 선심 쓰듯이 한마디 툭 던집니다.
마치 엄청난 해결책을 주는 것처럼 말이죠. 고객님, 정 그러시면 신고한 사람한테 연락해서 합의를 보세요.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해주면 저희가 바로 풀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은행은 은근슬쩍 여러분에게 신고자의 연락처를 건네주거나 사기꾼과 중재를 하라고 등을 떠밉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 얘기 뼈에 새기십시오. 이 은행 직원의 말, 합의를 보라는 이 말, 이게 바로 여러분을 지옥 끝까지 끌고 가는 악마의 속삭임입니다.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이 말을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은행 직원은 법률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냥 자기들 귀찮은 민원 빨리 처리하고 퇴근하고 싶어서 던지는 무책임한 말입니다. 왜 합의를 하면 인생이 끝장나는지 제가 4가지로 딱 잘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모르고 덜컥 돈 보냈다가 패가 망신한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첫째, 합의금을 주는 순간 여러분은 스스로 범죄를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죄가 없는데 왜 돈을 줍니까? 나는 떳떳한데 왜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200만 원, 300만 원을 줍니까? 나중에 경찰 조사받을 때 형사님이 날카롭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사기친 게 아니면 왜 그 사람한테 돈을 줬습니까? 뭔가 찔리는 게 있으니까 입막음 하려고 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은 할 말이 없어집니다. 선으로 돈을 준 게 아니라 범죄 사실을 무마하려고 돈을 쓴 게 되어버립니다. 법정에서 여러분의 무죄를 증명할 길이 사라지는 겁니다. 스스로 손목에 수갑을 채우는 꼴입니다. 둘째, 사기꾼 놈들은 여러분이 합의금을 줬다고 해서 절대 순순히 물러나지 않습니다. 놈들에게 여러분은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아주 맛있는 먹잇감입니다. 여러분이 급해서 200만 원을 보냈다고 칩시다. 그러면 놈들은 생각합니다. 어라? 이 사람 겁주니까 돈이 나오네? 돈이 많은가 보네? 게다가 마음이 약하네? 그러면 며칠 뒤에 또 전화가 옵니다. 사장님,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때 너무 놀라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겠습니다. 위자료로 100만 원만 더 보내세요. 안 그러면 다시 신고해서 통장 또 묶어버립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한 번 약점을 잡히면 뼛속까지 빨아먹히는 게 바로 이 바닥 생리입니다. 늑대 피하려다 호랑이 굴로 제 발로 기어들어가는 격입니다. 200만 원으로 끝날 것 같습니까? 1000만 원, 2000만 원까지 뜯깁니다. 셋째, 합의한다고 해서 계좌가 바로 풀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게 제일 황당하고 미치는 경우입니다. 은행 직원은 분명히 신고자가 취하하면 풀린다고 했죠. 그런데 그 신고자가 진짜 피해자가 아니라 사기꾼이라면요. 사기꾼이 돈만 받고 잠적해버리면 어떡할 겁니까? 신고 취하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풀리는데 놈들이 돈만 챙기고 연락을 끊어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합의금 200만 원은 날리고 통장은 여전히 묶여있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제 상담 사례 중에 60대 자영업자 김모 사장님. 가게 월세 낼 돈이 급해서 놈들에게 30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돈 보내자마자 놈들이 번호 바꾸고 잠적했습니다. 김 사장님 그날 은행 바닥에 주저앉아서 펑펑 우셨습니다. 은행은 그제야 죄송합니다. 저희는 모릅니다. 하고 발을 뺍니다. 넷째, 이게 가장 소름 돋는 건데 여러분의 정보가 범죄 집단 사이에서 공유됩니다. 이 사람은 협박하면 돈 주는 호구라는 딱지가 붙습니다.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화이트리스트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전화번호, 계좌번호, 주민번호가 놈들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됩니다. 이번 일이 끝나도 다음 달에 또 다른 놈이 여러분 계좌에 10,000원 입금하고 또 협박할 수 있습니다. 평생 사기꾼들의 현금 인출기 노릇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한번 호구 잡히면 죽을 때까지 괴롭힙니다. 여러분, 은행은 이런 위험성을 절대 경고해주지 않습니다. 알면서도 안 하는 건지 진짜 몰라서 안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그저 규정 타령만 합니다.
그래서 무책임하게 합의하세요, 돈 주세요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믿고 따르는 순간 여러분은 법적으로는 범죄 인정, 경제적으로는 영원한 호구, 이 두 가지 낙인이 동시에 찍히는 겁니다. 정말 피가 마르는 심정이란 거 저도 압니다. 당장 내일 직원들 월급날인데, 당장 거래처 대금 결제일인데, 통장이 묶였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막막하시겠습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돈 주고 끝내고 싶으시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건 지푸라기가 아닙니다. 썩은 동아줄입니다. 잡는 순간 끊어지고 여러분은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제발 명심하십시오. 사기꾼과는 협상하는 게 아닙니다. 테러리스트와는 협상하지 않는다는 원칙, 그게 내 통장과 내 가족을 지키는 제1원칙입니다. 돈을 요구하는 놈들에게는 단 1원, 한 푼도 주면 안 됩니다. 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주는 순간 지옥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소장님, 도대체 어쩌란 말입니까? 은행은 안 도와주고 사기꾼은 협박하고 돈줄은 말라가는데 그냥 앉아서 당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아니요, 방법이 있습니다. 은행 직원이 시키는 대로 굴복하는 게 아니라 법대로 정면 돌파해서 은행과 사기꾼의 콧대를 꺾어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릎 꿇고 비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서류 한 장 들이밀고 내 돈 내놓으라고 소리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많은 분이 법은 어렵고 복잡하다고 생각해서 지레 포기합니다. 변호사 살 돈이 어디 있냐며 한숨을 쉽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2024년 8월, 바로 작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우리 같은 선의의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절차가 생겼습니다. 수백만 원 들여서 변호사 쓸 필요도 없습니다. 복잡한 소송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준비해서 은행 창구에 던져주면 은행이 꼼짝 못하고 풀어줄 수밖에 없는 확실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비굴한 합의가 아닙니다. 냉철한 이성과 확실한 증거입니다. 은행이 법 뒤에 숨어서 여러분을 괴롭힌다면 여러분도 똑같이 법을 무기로 은행을 압박해야 합니다. 그 싸움의 기술,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그 디테일한 방법을 3부에서 제가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이건 반드시 받아 적으셔야 합니다. 메모지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의 전 재산을 지킬 동아줄이 내려옵니다. 이 싸움은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눈물은 거두십시오. 은행 창구에서 억울하다고 소리 지르는 것도 그만하십시오. 그런 감정 호소는 저 차가운 은행 시스템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서류로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가져가야 할 것은 합의금이 아니라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두 가지 강력한 법적 무기입니다. 이것만 알면 은행 지점장도 여러분 앞에서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무기, 바로 이의제기 신청입니다. 이게 예전에는 있으나 마나한 제도였습니다. 신청해도 심사하는 데만 2달, 3달 걸렸거든요. 사람 말려 죽이는 제도였죠. 하지만 2024년 8월, 바로 작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판도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정부도 통장 협박 사기가 너무 기승을 부리니까 법을 뜯어 고친 겁니다. 핵심은 간편 심사 제도의 도입입니다. 과거에는 범죄 혐의가 없다는 걸 경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했지만 이제는 객관적인 증거만 있으면 은행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지급 정지를 풀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 직원이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당당하게 말씀하십시오. 2024년 8월에 개정된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에 따라 간편 심사를 요청합니다. 이렇게 법 조항을 들이밀면 직원 태도가 확 달라집니다.
어라, 이 사람 뭘 좀 아는구나 하고 긴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간편 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사기꾼 놈들이 여러분에게 보낸 협박 문자가 최고의 증거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놈들이 합의금 달라, 돈 보내라 하면서 문자나 텔레그램을 보낸다고요. 그 내용을 절대 지우지 말고 캡처하십시오. 그리고 통화 녹음이 있다면 그것도 풀어서 녹취록으로 만드십시오. 왜 이게 중요하냐?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돈을 잃어버려서 신고한 사람이지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신고자가 돈을 요구한다. 이건 100% 사기꾼이거나 악의적인 신고자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이 증거를 은행에 제출하면서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봐라, 이 사람은 피해자가 아니다. 내 통장을 볼모로 돈을 뜯어내려는 공갈범이다. 이게 증명되면 은행은 사기 이용 계좌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여러분의 계좌를 풀어줄 명분이 생깁니다. 은행도 책임지기 싫어서 안 풀어주는 건데 여러분이 확실한 면죄부를 쥐어주는 겁니다. 두 번째 무기. 만약에 은행이 우리는 보수적이라서 그래도 못 풀어줍니다 하고 배를 째라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꺼내는 것이 바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고 길죠? 하지만 겁먹지 마십시오. 이게 여러분의 억울함을 푸는 가장 확실한 핵폭탄입니다. 채무 부존재. 말 그대로 나는 저 신고자에게 갚을 빚이 없다. 즉, 나는 사기를 친 적이 없으니 저 사람에게 돈을 줄 의무가 없다는 것을 법원에서 확인받는 겁니다. 많은 분이 소송이라고 하면 변호사 선임해야 하고 돈이 수백만 원 깨지는 줄 아십니다. 그래서 포기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다릅니다. 복잡한 재판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사기꾼이라는 게 명백하면 법무사 통해서 소장 하나만 잘 써서 내도 이길 수 있습니다. 비용도 얼마 안 듭니다. 그리고 꿀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소송까지 가기 전에 내용 증명이라는 걸 먼저 활용하십시오. 우체국 가서 은행장 앞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겁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나는 범죄와 무관하며 신고자는 나를 협박하고 있다. 만약 은행이 정당한 사유 없이 내 계좌를 계속 묶어둬서 내가 사업상 손해를 입는다면 나는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장을 날리는 겁니다. 은행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돈 잃는 게 아닙니다.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여러분이 그냥 말로 할 때는 콧방귀도 안 끼던 은행 법무팀이 내용 증명에 손해배상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으면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고객은 호락호락하지 않구나. 잘못하면 우리가 뒤집어 쓰겠구나.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풀어주는 게 낫다고 판단하면 합의 없이도 지급정지를 풀어줍니다. 이게 바로 법을 이용한 기싸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내 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은행 직원이 시키는 대로 합의금 200만 원 보내고 또 뜯기고 평생 호구로 살 것인가? 아니면 법무사 비용 몇십만 원 쓰고 내용 증명 보내서 당당하게 내 권리를 찾을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시니어 연구소 구독자라면 당연히 후자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약자가 아닙니다. 단지 법을 몰라서 당했을 뿐입니다. 이제 법을 알았으니 당당하게 요구하십시오. 내 통장 내놔라. 나는 죄가 없다. 자, 이렇게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마음을 먹으셨다면 이미 90%는 해결된 겁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건 애초에 이런 더러운 일에 휘말리지 않는 거겠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 소를 안 잃어버리는 게 100번 낫습니다. 이 사기꾼 놈들이 쳐놓은 덫을 아예 피해가는 예방수칙, 그리고 혹시라도 이미 돈이 들어왔을 때 절대 내 손에 흙 묻히지 않고 깔끔하게 해결하는 마지막 출구 전략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싸울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진정한 고수입니다. 오늘 이 영상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 여러분은
그 어떤 금융 사기가 와도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철옹성을 갖게 될 겁니다. 끝까지 집중하십시오.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완벽하게 방어할 마지막 비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영상의 결론이자 여러분이 앞으로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할 단 하나의 생존 수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알면 사기꾼이 아니라 사기꾼 할아버지가 와도 여러분의 통장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다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 딱 이 상황만 기억하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내 통장에 모르는 돈이 들어왔다. 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 돈이 15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1억 원이든 그냥 투명인간 취급하십시오. 많은 분이 불안해하십니다. 남의 돈인데 내가 갖고 있으면 죄가 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이자 내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아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 돈을 쓰지만 않으면 죄가 안 됩니다. 반대로 그 돈을 쓰는 순간 횡령죄가 성립됩니다. 그리고 그 돈을 착한 마음으로 돌려준다고 이체 버튼을 누르는 순간 사기 방조죄 혐의를 뒤집어씁니다. 그러니까 쓰지도 말고 돌려주지도 말고 가만히 두는 게 최고의 방어입니다. 이게 바로 무대응의 원칙입니다. 그럼 마냥 두고만 봐야 하느냐? 찝찝해서 잠이 안 온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가장 깔끔하고 안전하게 이 돈을 내보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 손에 흙 묻히지 않고 은행의 손을 빌려서 처리하는 겁니다. 바로 차고 송금 반환중개 요청입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모르는 돈이 들어오면 즉시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를 거십시오. 그리고 상담원에게 딱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제 통장에 모르는 돈이 입금되었습니다. 저는 이 돈 주인을 모르고 직접 돌려주기도 겁이 납니다. 그러니 은행에서 알아서 돈을 빼서 원주인에게 돌려주십시오. 이게 핵심입니다. 내가 보내는 게 아닙니다. 은행이 내 동의를 얻어서 내 계좌에서 돈을 빼가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은행 전산에 기록이 남습니다. 이 고객은 자발적으로 반환 요청을 했고 은행 절차에 따라 돈이 돌아갔다는 공식적인 기록이 생깁니다. 나중에 사기꾼 놈들이 딴소리를 하거나 경찰이 수사를 해도 여러분은 당당합니다. 나는 은행에 신고했고 은행이 처리했다. 나는 사기꾼이랑 직접 거래한 적이 없다. 이 한마디면 모든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기꾼들도 이렇게 정석대로 나오는 사람한테는 장난질을 못 칩니다. 자기들 꼬리가 밟힐까봐 도망갑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은행이 잘 안 받아주거나 절차가 복잡하면 예금보험공사에서 운영하는 되찾기 서비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니어 여러분에게는 이것도 복잡할 수 있으니 그냥 딱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모르는 돈은 독이 든 사과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은행 직원 불러서 치워달라고 해라. 이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무서운 세상을 확인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잡으라고 만든 법이 오히려 선량한 사람을 잡고 있습니다. 은행은 자기들 살 길 찾느라 고객을 외면하고 국회는 민생 법안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이 각박한 세상에서 내 재산을 지킬 사람은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국가가 지켜주겠지, 은행이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은 이제 버리셔야 합니다. 내 돈은 내가 알고 내가 지켜야 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들, 통장 묶기 사기의 수법, 합의의 위험성, 그리고 법적 대응 방법과 예방 수칙까지 이 정보들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줄 방패이자 사기꾼들의 공격을 막아낼 창입니다. 혹시 주변에 아직도 사람은 너무 잘 믿어서 걱정되는 친구분들이 계십니까? 계좌번호 아무데나 적어놓고 다니는 우리 부모님이 계십니까?
그분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힘이 세집니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전 재산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저 강도우는 앞으로도 사기꾼들이 파놓은 함정을 가장 먼저 발견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우리가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흘린 피땀, 어린 돈, 단 1원도 억울하게 뺏기지 않도록 시니어 연구소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가 더 독하게 파헤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연구소 강도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